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8일이고 알고리즘으로 구현하는 경우의 수 확률 통계의 69번째 동영상으로 모집단과 표변 평균의 분포 C++ 알고리즘 활용 예제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찍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표변 평균의 분포 C++ 알고리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3개의 예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제는 잠시 후에 코딩할 때 설명드리기로 하고, 아래로 스크롤 해보면 68번 동영상, 이 동영상에서 우리가 코딩을 했고 67번 동영상에서도 우리가 C++ 알고리즘을 구현했습니다. 68번 동영상의 링크를 더블 클릭하고 알고리즘으로 구현하는 경우의 수 확률 통계, 이 시리즈에서 저는 동영상을 자습서 방식으로 동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동영상을 순차적으로 시청하셔야 다음 동영상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보기를 누르고 소스 코드 다운로드 섹션에서 68 이 링크를 더블 클릭하여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하고 Show in 폴더에서 압축을 풀고 폴더 이름을 69로 바꾸고 이 폴더를 복사하여 Probability Statistics 이 폴더에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고 Probability Statistics 이 폴더를 더블 클릭하여 열고 69번 폴더에서 vector.hpp is none.cpp 두 개의 파일을 열고 Ctrl B vector hpp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끌어 이렇게 정렬합니다. Talk Play Fun vector.hpp 이 파일의 맨 끝에서 위로 조금 올라가 보면 Display Standard Normal Distribution 이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표준, 정규, 분포, 표의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확률, 변수, z까지 이렇게 쓰고 이 부분을 여기까지 end of namespace numerical analysis 바로 앞까지 복사하고 여기에 한 번 더 붙여넣고 위로 올라가 이번에는 0에서 확률 변수 z까지 이렇게 하고 함수 이름을 from 0 이렇게 변경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삭제하고 이렇게 수정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홈 해서 여기에 include iostream 이렇게 하고 컨트롤 F normal distribution 이렇게 해서 찾아보면 여기에 normal distribution 클래스가 표시됩니다.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 end of class normal distribution 바로 앞에 SED OStream 레퍼런스로 하고 operator 이렇게 하고 SED OStream OS 이렇게 하고 constant normal distribution L-value reference 하고 ND 이렇게 하고 제가 이거를 조금 더 늘리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프렌드를 잊어버리면 안됩니다. OS 이렇게 하고 중괄호 열고 ND에 min 이렇게 하고 쉼표 찍고 ND에 시그마 이렇게 코딩을 합니다. 그 다음에 return OS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서 이 부분은 disable 하고 TNA display normal distribution from 0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명령줄 프롬프트를 열고 dir cd 069 sample distribution 이렇게 해서 폴더를 바꾸고 clang++ sed c++20 is none.cpp ltbb oc.exe hit 엔터를 칩니다. clsc 이렇게 보면 0부터 40까지 정규 분포표가 표시되는데 여기에 제가 한 가지 잘못했습니다. 다시 아래로 내려가서
normal distribution from 0 여기에서 이 부분에 0.5를 빼줘야 합니다. 다시 한번 display standard normal distribution from 0에서 이 부분에 0.5를 빼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빌드하고 CLSC 이렇게 보면 0에서부터 4까지 정규 분포표가 나오는데 값이 이렇게 표시됩니다. 이 함수는 표준 정규 분포표를 표시하는데 0부터 표시합니다. 0부터 오프셋을 표시합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이 문제를 풀 텐데 이 문제에서 이 정규 분포표와 비교해 보면 2.0일 때 0.4771, 2.0일 때 0.4772호가 나오는데 이 값이 정확한 겁니다. 우리가 생성한 값이 정확하고 이 값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2.5를 보면 이 문제에서 표는 0.4834인데 여기서 2.5를 보면 0.49379 이 값과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에서 0.4987인데 3.0에서 0.49865인데 이 표가 정확하고 이 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이 문제를 풀 때 구명석 선생님이 문제는 정확하게 푸는데 이 표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붙여놓고 이 파일은 닫겠습니다. void solve basic sample distribution 이렇게 함수 이름을 하나 만들고 함수 이름을 복사하여 메인 함수에 붙여놓고 이 부분은 비활성화하고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성된 음료수의 용량은 평균이 250ml이고 표준 편차가 2ml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그러니까 normal distribution T를 하나 만들고 PD라는 것은 population distribution 해서 모분산이란 뜻입니다. 여기에 평균이 250ml이고 표준 편차가 2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계속 읽어보면 제품 중 25개를 이미 추출할 때 그러니까 샘플 크기가 25라는 뜻이고 음료수의 용량의 평균이 251ml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래서 오로 SD는 Sample Distribution, 표변 분포란 뜻입니다. PD에서 Sample Distribution을 생성하는데 샘플 사이즈가 25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Stream 이렇게 보고 모 분포 PD 이렇게 표시하고 표본 분포 SD, NDL 이렇게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거는 표본 분포의 용량의 평균이 250ml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래서 오로 샘플 디스트리뷰션의 확률이 251 이상일 경우 이거를 SD에서 probability greater than X X가 얼마냐 그러면 251 이때 greater than을 쓴 이유는 음료수의 용량의 평균이 251ml 이상일 확률 그러니까 P sample bar가 greater than equal 251 이 값을 뜻합니다. 여기에 stream P X bar가 251 SD P 251 NDL 명령줄에서 다시 빌드하고 CLSC 이렇게 보면 이거는 모분포 이거는 표본 분포 모분포의 평균은 250이고 표본 분포의 평균은 250이고 모분포의 표준 편차는 2이고 표본 분포의 표준 편차는 0.4 그 다음에 이 표본 분포의 X바가 251보다 큰 확률은 0.0062 이 값은 정확한 값입니다.
구명석 선생님의 동영상을 시청하시는데 그때 결과값이 다르게 나오는 것은 구명석 선생님 동영상에서 표준 분포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음료수의 용량. 자, 밑줄 꺼볼까? 선생님이 지금 해야 될 게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음료수의 용량이에요. 그죠? 걔를 확률 변수 x로 잡아. 그러면 용량은 평균이 250이고 표준 편차가 2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했어요. 그죠? 자, 그럴 때 이 제품 중에서 자,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25개지. 그러면 아까하고 다르게 어떤 느낌이지? 얘는 집단이 되고요. 그리고 복수가 되는 거야. 복수. 한 개나 한 명에 대한 분포가 아니라 25개, 즉 표본에 대한 분포를 묻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음료수의 용량 1개짜리. 1개에 대한 용량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럼 얘는 평균이 250이고 그리고 표준 편차가 2니까 2의 제곱이죠. 이렇게. 얘는 단수, 개인이야.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서 표본의 크기가 n 값이 25인 이렇게 집단을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 얘는 모집단이고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 뭐라고요?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를 묻는 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표본의 크기에 상관없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은 거야. 따라서 얘를 그대로 250을 가지고 오는 거죠. 이렇게. 표본 평균들의 분산은 원래 모분산 얼마였지? 원래 모분산이 4죠. 요 4를 표본의 크기 25로 나눈 게 얘가 바로 뭐지? 표본 평균들의 분산이라고 쌤 했단 말이에요. 그지? 얘가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요 뒤에는 5분의 2에 뭘 쓰면 된다? 제곱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는 얘는 굿바이가 되는 거고 x바에 대한 분포를 묻고 있는 거잖아. 문제에서 어떤 이 제품 중에서 25개를 이미 추출했다 했으니까 집단에 대한 즉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해서 묻고 있고 얘가 251ml 이상이 될 확률이죠. 그럼 정확하게 쌤 봐. P에 이런 말이야. X가 아니라 표본 평균이 251 이상이 되는 요걸 지금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얘는 Z의 힘을 빌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하고의 차이점은 X바의 분포에 대한 요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표준화 작업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Z를 그대로 쓰면 되고 이상 이쪽에 요 숫자는 바꾸고 싶은 숫자가 251이었고 X바가 포함된 평균 250을 빼고요. 그리고 X바가 포함된 표준 편차 5분의 2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자 P에 요 Z값이요. 이상이 되겠네. 자 계산하면 1 그거 곱하기니까 얼마죠? 1 나누 2분의 5다. 그럼 2.5가 되죠. 이렇게 2.5. 자 2.5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그럼 0.5에다가 0부터 2.5까지를 빼면 되니까 0.4838을 빼주면 돼요. 이렇게 38을 자 계산하면 요 2에다가 6에다가 1 그리고 나서 0.016이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답을 이렇게 뽑아주시면 된다는 거. 그러면 다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void solve pattern 3 page 82 함수의 이름을 복사하여 메인 함수에 붙여넣고 이 부분은 비활성화하고 여기에 문제를 붙여넣습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어느 공장에서 만든 홍보용 비누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112g이고 표준 편차가 14g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그러니까 normal distribution을 하나 만드는데 PD는 population distribution이라는 뜻에서 평균이 112이고 표준 편차가 14g 모 분포를 만들었습니다.
PD는 population distribution, 모분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auto SD, 모분포에서 샘플 디스트리뷰션을 만드는데 공장에서 만든 홍보용 비누 중 이미 추출한 49개의 무게의 평균이 109g 이하일 확률. 이미 추출한 49개, 따라서 49가 여기에 옵니다. 이때 SD는 Sample Distribution, 표본 분포라는 뜻입니다. 무게의 평균이 109g 이하일 확률. 여기에 붙여놓고 문제에서 묻는 것은 P, X 바가 작거나 같다 109, 이 확률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uto SD P109 이렇게 하고 SD에서 probability less than X 109, 그 다음에 이제 출력합니다. stream 모분포 PD 콤마하고 여기에 표본 분포 SD NDL 이렇게 하고 stream P X 바 less than equal 109 이렇게 하고 SD P109 NDL 이렇게 한 후에 명령줄에서 다시 빌드하고 CLSC 이렇게 보면 모분포 평균이 112, 표본 분포 평균이 112, 모분포의 표준 편차가 14, 표본 분포의 표준 편차가 2, PX바가 109보다 작을 확률은 0.0668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EBS 서진아 선생님의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자, 어느 공장에서 만든 홍보용 비누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얼마래요? 얘가 비누 한 개의 무게를 X라고 할게요. 그리고 공장 전체가 뭐가 되는 거야? 모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때 X에 해당하는 평균은 112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4예요. 맞죠? 쌤이 이렇게 분포로 썼지만 실제 얘는 뭐다? 모평균. 그 다음 얘는 뭐가 된다? 모분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자, 이 공장에서 만든 비누 중에 이미 추출한 몇 개? 아, 여기서 49개를 뽑았구나. 이 얘기예요. 그럼 얘네들의 분포가 좀 달라지겠죠. 자, 분포인데 어떤 거의 분포예요? 49개씩 뽑으면 지금 엄청 많은 개수 중에 49개씩 뽑아서 평균을 낸 거죠. 그럼 그 평균들의 분포를 보는 거지. 그럼 얘 어떻게 된다고요? 평균은 그대로. 자, 그 다음 분산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분산이 14제곱인데 그거를 개수로 나눈 거만큼이 새로운 분산.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돼? 49가 들어가면 되는 이런 계산입니다. 그럼 얘를 14, 14라고 쓰면 그럼 얘가 7, 7이니까 요거 2 남고 얘도 2 남았을 거니까 분산이 4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갈 말은 2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는 거죠. 4가 2의 제곱으로. 됐습니까? 분포가 좀 다르죠. 자, 그리고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건 뭐냐면 표본 평균의 이름이 뭐예요? X바가 어떻게? 109 이하일 확률을 잡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식을 써볼까? X바가 109 이하일 이때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되죠. 자, 나 얘를 Z로 바꾸고 싶어. 그래야지만 이걸 보고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가 필요해? 표준화식이 필요하지. 그치? 그 표준화식 한번 쓸 건데 우리가 표준화식을 쓸 때는 자, 여기가 X바면 그들의 평균이 써 있어야 되죠. 그 평균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자,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들어가야 돼? 그들의 표준 편차가 들어가야 되죠. 그들의 분산이 4고요. 표준 편차가 2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2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돼요. 이걸 기호로 쓰자면 어떻게 쓸 수 있다? Z는 X바에다가 마이너스 M 이건 원래 평균과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고요. 밑에는 원래 표준 편차에서
루트 n으로 나눈 것만큼이죠. 왜냐하면 분산은 n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표준 편차는 거의 다 루트 c였으니까 요런 모양의 얘네들 표준화식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쌤은 이걸 다 정리해서 저기 있는 노란색으로 바꿔 썼어요. 얘를 보고 바로 쓴 거죠. 자, 그럼 이제 얘네들 바꿔볼까? 자, 여기에 있는 109를 집어넣도록 할게요. 쌤 110인데 여기 잘못 써서 이렇게 썼구나. 112. 자, 그럼 112, 109에서 112를 빼면요. 얼마가 되지? 마이너스 3이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 3을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5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확률 계산하는 거 똑같아요. 예, 그러면 우리 표 그려볼까? 자, 그래프 이렇게 생겼고요. 가운데가 제로예요. 그 다음 마이너스 1.5니까 왼쪽이죠. 그것보다 작거나 같대요. 뭐 요만큼이 될 겁니다. 자, 이거의 넓이를 구해야지 우리 확률 구할 수 있잖아. 자, 그럼 이거 넓이 구할 때는 전체 0.5에서 요만큼을 빼주면 되겠다. 그럼 요거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1.5에서부터 0까지라는 건 0부터 1.5 이거 읽으시면 되죠? 자, 0부터 1.5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그러니까 이 넓이는 0.4332가 되겠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원하고자 하는 이 부분은 전체 0.5에서 얘를 빼주면 되니까 자, 요거 계산해주면 0.5에서 이거 빼보세요. 얘 빼주면 0.0 0 맞죠? 예, 0068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걸 0.5에서 뺀 요만큼의 그 확률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함수 이름을 복사하여 여기에 붙여넣고 함수 이름을 example로 바꾸고 문제를 복사하여 여기에 붙여넣고 문제를 읽어보면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9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 할 때 x바의 값이 58 이상 64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여기에 normal distribution 하고 PD 평균이 60이고 표준 편차가 6 이렇게 하나 만들고 auto P 58 64 이렇게 하고 PD에서 샘플 디스트리뷰션을 만드는데 표본 크기가 9 이 상태에서 probability in range 이렇게 하고 58 64 바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표본 분포가 반환되면 그 반환을 이용하여 표본 분포의 확률값 58과 64 사이의 확률값을 바로 계산합니다. 앞에서 이미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stream 이렇게 하고 P 58보다 크거나 같고 x바 작거나 같고 64 이렇게 해서 P 58 64 NDR 이렇게 바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복사하여 메인 함수에 붙여넣고 이 부분은 disable 하고 명령줄에서 다시 빌드하고 CLSC 해보면 58과 64 사이의 x바 확률값이 0.81859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EBSI 서진아 선생님의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자, 정규 분포 n이 60에서 6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9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x바의 값이 얘가 되도록 하는 걸 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58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64 이하가 되는 확률을 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나 Z로 바꿀 거예요. 그럼 Z로 바꾸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표준화식이 필요합니다. 방금 연습했으니까 바로 들어갈까? 자, 표준화식 x바에다 마이너스 평균에 원래 모분산을 크기로 나누면 된다며. 그래서 여기다 써주면 x바에 자, 우리 모평균 쓰시고요. 그 다음에 모분산 36을 이거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루트에 표준 편차 써야 되는 거죠. 36이 아니라 그럼 여긴 6이고요. 그 다음 개수는 9개니까 루트 9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얘가 계산되면 3이고 요거 약분하면 2가 되겠네. 이게 바로 표준화식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58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을 2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 얘를 64로 계산해 주면 얘는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해야 되는 확률은 이 부분이에요. 그럼 얘가 얼마냐면 얘가 Z가 되고 얘가 제로가 돼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이 확률을 구하시면 되고요. 자, 요 부분은 얘가 되고요. 요 부분은 얘가 되겠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거 둘을 더한 값이 이 확률이 됩니다. 자, 이 둘을 더해서 이 값을 써주면 자, 얘가 얼마 돼? 0.8185 이렇게 확률의 값을 구해줄 수 있어요.